지금 시장으로 있은 지가 2년 지금 7개월이 됐다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물론 뭐 여러 평가나 지수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저는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2년 8개월에 제가 계획도 세우고 추진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한 100여 개 저희들이 발표했죠. 제가 직접 발표한 게 50개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 4년을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걸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시장님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저는 그것이 문제 아닌가, 참모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늘었다 하는데 일본인 관광객은 줄었고 중국 관광객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중국인 비자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과가 국이됐다, 그것도 원인은 되겠지만 더 큰 원인은 그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제가 2년 8개월의 짧은 임기였지만 오세훈 시장님의 그 공약에 이어서 제가 2만 호를 추가해서 지금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금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과거와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1인 가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구학적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소형 임대주택을 2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 임기 3년 중에 정확히 본인 말씀대로 2년 7개월 중에 8만 호 공급 초과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한 거 24년 됐고요. 현재까지 모두 20만 호입니다. 1년에 만 호를 못했어요. 역대 서울시장이 놀러 다녔다고 생각 안 하는데 2년 7개월에 8만 호 초과 공급. 어떻게 했냐 저도 물어봤더니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박 후보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오세훈 시장 계실 때까지 그래도 공사를 한 80% 하면 공기 80%면 행걸로 치자 이렇게 했답니다. 제가 들은 거는 제가 잘못 들었나 저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 시장 오셔서 도장 찍은 것 기준으로 인가 허가 기준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8만 원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데 좋다고 하죠. 도장 찍은 것 인가 기준으로 8만 원, 그중에 6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때 도장 찍은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정책이고요.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시장이 당선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축소하시든지 개편하실 건지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정말 걱정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우리 박 후보께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2,500억 원을 썼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가 몇백억만 있으면 학교 위험한 거 다 고친다 그랬는데 2,500억을 썼는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서청년 조국통일위원회 사무처장, 뭐 전교조 해직교사 뭐 이런 분들인데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것은 또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3,000여 명의 활동가를 양성한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김한길 대표께서 작년에 이 협동조합 덕분에 민주당이 뭐 지역 공동체에 뿌리 내린다. 이거 민주당을 위한 조직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박 후보는 정파적 성격이 있는 단체 예산 지원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좋은 말씀인데 북한 인권 관련 단체는 예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행 15억, 마을 공동체 2,500억, 또 협동조합 50억. 그러면 어디 우리 박 후보의 그 정파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장 되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박 후보님은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하는데 7억 6천만 원 썼다. 났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 정파적 성격이 있어 예산 지원 못한다. 유엔이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선진국이 다 관심 갖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정파적 성격이라고 하면 그 많은 선진국 정부가 다 우리나라 뭐 보수 여당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북한의 동포의 인권이 돌고래만도 못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이념적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컨대 국가 안보라든지 북한 인권 너무 중요하죠. 저는 거기에 대한 추호의 의문의 여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것은 저는 우리가 철진한 정말 색깔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대에 대한 저는 성찰과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 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전시성 토건 사업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렇게 하세요. 항상 토건 사업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토건 사업이란 단어는 50년대 쓰던 단어죠. 그 오래된 단어 다시 끊어 나올 때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폄하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SOC는 하시겠다 그래요. SOC는 뭐죠? 도로, 철도, 가스, 통신인데 전부 토건 사업이죠. 토건. 요즘은 토건이라고 안 그러죠. 토목. 또 건설의 시대는 갖고 건축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은 건축과 토목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본인 하시는 말씀을 좀 잘 좀 이해하기 좋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새로 돈 들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착장 하는데 200~300억이면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운하 만드는데 2조 5천억을 중앙정부가 썼습니다. 이거 누구라도 저는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뭐 5,000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조선소 사장한 사람인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편향된 국가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시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안전은 국가가 안전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박 후보는 제주 해군 기지와 평택 기지가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라는 문서에 서명하셨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는 이석기 재판의 근거법인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 말씀대로라면 이석기 재판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법 가지고 재판하는 셈이고 이석기는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공산하겠다는 이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북에다 갖다가 바치려는 것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됩니다. 색깔 논쟁이라고 하시는데 서울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서울시장의 국가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은 사실 좀 이 근거가 좀 박약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국민의 생존과 행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난 2년 7개월 동안 무난하게 안정되게 잘 운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서 수도 방위사령관이라든지 또는 이 서울 경찰청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과 저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MOU도 체결했고 함께 잘 해왔습니다. 아마 지금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몇 사람 계신데요. 지금도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색이 대한민국의 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익 변호사로서 제 삶을, 제 청춘을 공익적인 일에 바쳐왔습니다. 통합과 협력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명색이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해왔고 지금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런 서울시장을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 시민들이 지금 이런 철진한 색깔론에 설득당하겠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제가 더 2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6년에 9월 18일 평택 평화선언이라는 이런 서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 후보는
그래도 검사 생활 얼마 하셨죠? 한 1년 하셨나요? 1년 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오래 안 하셨어요. 근데 검사 생활 오래 하시지는 않았고. 정훈 1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평화선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확장은 전쟁 불러온다. 평택 미군 기지는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에 따른 전쟁 침략 기지다.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 침략 기지 들어선다. 뭐 미국의 기지를 우리한테 반환한다는데 그것은 환경 오염으로 치유 비용만 수조 원에 이른다. 썩은 땅 돌려받고 옥토를 내준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시민 사회를 대표하셔서 이렇게 서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동의하시니까 서명하지. 어떻게 이러한 제주도 해군 기지는 지금 다들 필요하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는 것을 미국의 전쟁 침략 기지다 서명하시고 이념적으로 하지 말라.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솔직하게 왜 하셨는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께서 가진 토론 시간이 다 끝나셨지만 이 부분은 반론을 보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시장께서 최대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님,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검증된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삶이, 상대방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기본의 예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몽준 후보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험담을 하거나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7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굉장히 국가적 경륜이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어떤 경영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왔습니다. 제가 정 후보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이 하나의 품격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후보가 자랑스러운 그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애도 분위기에 맞게 작고 조용한 돈 안 드는 선거 치르겠다고 약속 말씀드렸습니다. 유세차 없앨 거고요. 또 요란한 세과시 선거운동 안 할 거고요. 또 과도한 선거 비용을 확 줄이겠다. 또 기존의 매머드급 이런 선대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가 주도하는 그런 선거운동 하겠다. 명함 찍고 자리 내주는 그런 선거운동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위로와 힐링이 있는 따뜻한 선거, 또 경청과 소통이 있는 공감의 선거, 시민의 일상이 있는 현장 선거, 정책이 있는 알찬 선거, 자원봉사자가 있는 시민 선거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저는 그거 지킴으로써 선거 운동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 대안을 만드는 이런 선거 운동 하겠습니다. 자, 박 고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께서 1분 30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예상 못한 일이 예상 못한 때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위기를 막을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후원이나 협찬의 시대가 아니라 투자의 시대입니다. 저는 밝고 능력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좋은 투자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투자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좋은 일자리 복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서울 제가 깨우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조용히 하자, 네거티브 하지 말자 다 좋은 말씀인데 설득력을 가지려면 3년 전에 나경원 후보 1억 원 피부과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서 그쪽 캠프나 후보 참모가 한 게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거기 박 후보의 공식 대변인 우상호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후보님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훈클럽 회원